지훈님께서 우리 이제 그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는 일단 소설이죠. 그다음에 이 소설이 우리가 이제 문학의 장르 4개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시험 범위에 한 번에 들어가게 된다면 얘는 서사갈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서사갈래가 뭐냐, 여기 왼쪽에 요거 자습서를 보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아마 페이지가 131쪽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점만 일단 빨리 한번 짚어볼게요. 서사갈래, 허구적으로 창조한 인물이나 사건을 특정한 시점에서 서술하는 문학 양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가 그리고 가짜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서사갈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4개의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간다 하면 서정갈래와 지금 보고 있는 서사갈래와 그다음에 우리 이제 주말에 했었던 결혼 같은 이제 연극, 희곡극 이제 문학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뭐 했냐면 반통의 물이라고 수필 같은 교술갈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이제 각각의 특징들인데, 서정갈래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화자, 서사에서는 서술자, 그다음에 극에서는 인물, 등장인물이 무대 위에서 이제 나오죠. 요거는 글쓴이 자신이 서술자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한 인물이라는 거는 이제 가짜 인물이라는 얘기겠죠. 다만 그 가짜 인물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세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건 전개가 서술자를 통해서 전달된다. 여기서는 이제 이제 권 씨는 이제 그 주인공이긴 한데 그 권 씨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서술자가 나오죠. 그렇죠? 예, 선생님인 학교 선생님이신 서술자가. 오른쪽에 이제 현대소설, 그리고 요 현대소설과 중편소설, 세태소설, 이렇게 쌤이 그때 뭐 얼핏 얘기한 것 같지만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지어진 소설들은 다 현대문학, 현대소설이라 말하고요. 원고지의 매수가 한 300매에서 500매 정도 되는 소설 정도가 중편소설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 70년대라는 산업화 도시화의 그런 시대와 세태를 반영했다 해서 세태소설이라고 합니다. 세상 세자 모양 태자예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 경기도 성남 지역인데 이제 강남 개발, 우리가 이제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제 기존에 살던 이 빈민들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뭐 내쫓았다라는 게 이제 어감은 안 좋지만,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이제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 그런 서민들이, 소외계층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70년대가 배경이라는 사실. 그다음에 뭐 조금은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지훈이도 한번 해봤으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과 부조리한 삶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했다. 특히 이제 그 권 씨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70년대에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면서 뭐 그래도 나름 이제 지식인이면서, 그다음에 이 지식인으로서의 뭐 책무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이제 사회에서 그래도 나름 인정받고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뭐 그런 위치는 아니더라도 뭐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시대가 이렇게 이 권 씨를 뭐 그냥 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된 걸 넘어서 막 이제 시위 주도자, 그리고 그 시위 주도자는 뭐 이제 정권이나 정부에 굉장히 이제 혹은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 뭐 이렇게 낙인 찍히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아내가 출산할 때 그 출산할 비용이 없어서 강도질까지 저지르게 만드는 뭐 그런 안타까운 사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 이 권 씨가 원래부터 흉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흉악한 사람이 아니었던 이 권 씨가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나라가 그렇게 뭐 그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위기절정 결말, 그 안에 수술비 빌리는 장면부터 시작이 됐었죠.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때도 진우가 있긴 했었는데 까먹었을 거니까, 70년대 빠른 산업화 속에서 시간적인 배경,
서사갈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샵태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소설이 서사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가 나오니까 1인칭이죠, 그쵸? 그리고 이 1인칭은 작품 안에 서술자가 위치한 거죠. 서술자가 어디 있느냐 이퀄 작품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입장에 있죠, 그쵸? 문칸빵 이렇게도 하는데, 그치? 문감빵. 왜냐면 이제 얘도 우리가 좀 시대적인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돼서 이제 대문 옆에 방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거주의 목적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뭐 창고를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요즘은 이제 단독주택조차도 별로 좀 보기 힘들긴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었고, 거기로 이사를 왔는데 뭐 전세금 다 안 내놨고, 그다음에 여러 켤레 구두, 그러니까 장롱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집안에 살림살이도 별로 없는데 여러 켤레 구두만큼은 소중히 여기면서 닦아놓는 모습을 봤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순경이 찾아와서, 경찰이 찾아와서 전과자이니까 조심하라고 뭐 이렇게 알려달라고, 혹시라도 수상한 짓 하거나 그런 낌새를 보이면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시를 하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사찰이죠, 불법 사찰.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부에 조금 이제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잖아요. 그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위의 주도자가 돼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살 곳을 이렇게 빼앗지 말고 강제로 우리를 이렇게 내쫓지 말라. 정당한 입주권을 사고 그 정당한 입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 소요의 주동자로 몰려서, 여기 이제 소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뜻도 있겠지만 일종의 옛날로 말하자면 반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태를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과자가 됐다. 자, 권 씨가 나를 찾아왔다. 서술자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다음에 나는 지금 학교에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신데, 자, 권 씨가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나와봤더니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다. 요거는 이제 심리를 간접 제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쌤하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지금 속의 심리를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부탁하려고 왔다, 그치? 간접 제시. 그러니까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랬더니 뭐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려 했다. 그랬더니 밑에 아이고 뒤늦게나마 우선쌤 말대로 했기 망정이지,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겠지만 못난애미 혼 좀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경제적 형편이 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애를 먹인다라는 말은 이제 아이를 비난한 말이죠. 근데 그 아이라는 게 엄마 뱃속에, 아내의 뱃속에 있는 셋째인가요? 그 아주 뭐 태어나지도 않았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제 비난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애를 먹이는구나, 진짜 너가 우리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반어적이죠, 그렇죠? 미안함이죠. 경제적으로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수술을 못 받고 빨리 아이를 못 나오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간접 제시를 합니다. 심리를 간접 제시합니다, 그렇죠? 심리를 수줍게 웃으면서 자꾸 이제 뭐 밑에 땅바닥에다가 막 이제 발 끝으로 뭐 이렇게 뭔가를 그리고 있고, 먼지가 풀풀 이는 막 올라오는 언덕길을 터벅터벅. 자, 다 의태어죠. 모양을 흉내내는 말, 생동감 부여하는 거.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밑에 추측을 하지만 아마 올라오면서 먼지가 많이 안 졌겠지만 자기 이제 그 바지가랑이 뒤쪽에다 했으니까 그 바지의 뒤편으로 아마 이제 그 먼지를 다 닦아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자존심을 지키는 행동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말은 좀 자존심 많이 상하죠. 돈을 빌려야 되고 이제 뭐 조금 이제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그쵸? 막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낮춰야 되고 막 이런 게 싫을 텐데 그런 자존심 무너진 자존심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신 승리한다고 그랬죠, 그쵸? 구두를 닦아놓음으로 인해서 그 구두를 닦아놓고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을 통해서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이제까지 수줍음이 싹 가시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막 그 표정이 좀 바뀌면서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 원 소리가 허망이도 나왔다. 이거는 이제 공감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사소하게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이런 뜻이 허망하다의 뜻이겠죠. 비슷한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 상당히 이게 많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월급을 다 합쳐도 모자란다고 그랬거든, 선생님 월급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좀 빌려주시죠. 이렇게 너무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가볍게 말했다고 해야 되나, 너무 허탈하게. 자존심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말을 막 둘러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기랄 이렇게 욕을 했고요, 그렇죠?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태아나 산모가 모두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기 부분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여기다 이제 그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봤었죠, 그렇죠? 원 씨가 이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 나름의 지식인 뭐 이런 사람인데 뭐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러지는 못할 망정 정부의 불합리함에 항의를 하다가 오히려 이제 전과자가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도시 빈민이다, 도시에 살고 있는 뭐 빈민이 이제 거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형편이나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죠? 홍길동전에서 이제 적서 차별을 당하는 홍길동과 그 조선 시대, 적서를 차별하는 조선 시대 뭐 이런 거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도 한번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밑에 보면 제기랄이라고 씹어먹은 그 대목뿐이었다. 야, 권 씨가 평상시에 이런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나는 이제 뭔가 성품이 착한 권 씨가 그런 욕을 비속어를 내뱉는 게 참 진짜 절박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대요. 오죽했으면, 그치? 그러니까 공감은 하는데 이제 바로 빌려주겠다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뭐라냐면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 쌤하고 얘기했던 게 않을 수 없었다.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부정을 2번 했어요. 이중부정의 어떤 가장 큰 효과는 강한 긍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망설이고인 이유는 나도 선생님이지만 돈을 많이 못 버는 직업이고, 그때는 더더욱 그랬고요. 지금 뭐 조금 인기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선생님 직업은 박봉에다가 굉장히 이제 조금 이제 기피하는 직업일 수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밑에 보면 소시민이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으로서 이해타산적,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따져본 거예요, 그 와중에. 그치? 그래서 권 씨에게 저걸 빌려준다면, 그러니까 이질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밑에 10만 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 큰 부담이었다. 조금 이제 밑에 보면 나도 뭐 여유 있는 처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학교에다가 이 집을 자기 이사 올 때 살 때 이 빌렸나 봐요. 학교도 이제 직장의 개념이니까. 근데 그 빌린 돈의 절반도 못 갚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은행에다 이자를 내야 되는,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원금의 반도 못 갚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10만 원을 몇백이라고, 요즘에 몇백이라고 한 몇백만 원이라 한 3,400만 원을 한다면 진짜 이분은 자기도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야, 그러다가 이제 밑에 보면 이런 이제 생각을 하죠. 야, 맞다, 내가 빌려줬으면 아마 못 받을 것 같아, 그치?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죠, 그쵸? 맞다, 저 사람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치?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좀 몰인정한 모습을 보여요. 이 몰인정이라는 거는 인정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책임이 따른 동정은 피하는 게 쌍책이었다. 그러니까 동정심은 알잖아요, 불쌍하고 과욕기 여기는 마음인데,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더 큰 거죠.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밑에 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어느 누굴 위해서라도 낫다. 그래서 이제 몰인정한 모습 봤고요. 야멸차다 맞지? 매몰차다 맞지? 야멸차다. 오른쪽에 이제 우리 맞춤법도 시험법이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마음을 남의 사정을 돌볼 마음이 없는 태도, 거의 없는 거, 그런 게 야멸차게. 그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의사가 누굽니까? 뭐 물어보시고 내가 보증을 선다고 할 테니까 한번 매달려 보세요. 설마 의사도 사람인데 사람 그냥 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뭔가 생각해서 해준 것 같지만 조금 이제 이 권 씨가 그런 얘기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그 의사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돈만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권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실은 조금 이제 위급하다고 하는데도 돈을 결국은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나인 거죠, 그렇죠?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책임한 태도다. 뭐 아니면은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몰인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를요, 나. 자, 그러다가 이제 못 빌린다는 걸 아니까 다시 좀 수줍음이 돌아오고 다시 표정이 좀 바뀌었어요.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죠.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란다라는 말은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 이퀄 이해타산적이지 않은 사람이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란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 이제 어떤 의미는 진짜 이해타산적이지 않고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좋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 나쁜 거고 좋은 사람, 이해타산적이지 않은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사,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제 좋은 긍정의 의미니까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 사람이길 바라고 얼굴에 흐르는 진땀.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바지가랑이 바지 뒤편에다가 자꾸 이렇게 구두를 닦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죠, 그렇죠? 자존심이 지금 얼마나 상했겠어요. 자존심 센 사람인데, 그치? 엄청 강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또 우리가 알고 있죠.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맞지?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자, 휘적휘적 이런 것도 의태어죠, 그렇죠? 기운 없이 막 돌아갑니다. 자,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밑에 보시고, 자, 밑에 내가 이제 퍼뜩 이제 뭔가 그 도와주기로 이제 결심을 해요. 좀 약간 불쌍한 그 권 씨의 모습을 보고 권 씨 아내의 수술비를 내준 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쌤이 써놓은 거는 이 권 씨를 향한 나의 어떤 태도. 처음에는 아주 막 아까 몰인정해 보이고 실제로 그랬고, 그 다음에 좀 차갑고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보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의로운 성격,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촌지는 이렇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옛날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봐달라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돈 봉투를 지금 엄청나게 당연히 안 되는 행위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자, 밑에 보면은 추측을 하고, 자, 밑에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돌아가는 권 씨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연민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자화상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뭔지를 맞지? 돌팔매질을 돌을 막 던지다 말고, 저기 막 이제 그 참외를 싣고 가던 그 오토바이가 3륜차례 바퀴가 3개 달린 차가 이렇게 그 앞에서 군중들 이렇게 시위하고 있을 때, 과거 얘기죠. 막 이제 이렇게 넘어졌는데 거기에 참외가 떨어지니까 요즘 같았으면 뭐 참외를 누가 먹겠어요? 그걸 막 떨어진 걸 먹겠어요? 당연히 이제 주워주겠죠. 근데 그때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다 말고 그 참외를 막 깨물어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엄청난 이제 마음도 아팠겠지만 내가 이들을 위해서 앞장서야겠다라고 권 씨가 이제 이 군중들을 이제 뭔가 보호해줘야겠다, 앞장서야겠다 생각을 하고 시위를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성남이라는 곳 이전에 마치 약간 강남이나 송파 쪽에서 이렇게 이제 성남으로 들어온 건데 먹고 사는 문제다.
그치?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먼저 이렇게 본 그 권 씨가 그들을 보면서 느꼈을 감정을 나도 느꼈다는 거예요. 암만의 빚, 암만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뭐 밝혀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빚을 내가 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오, 맞아. 다 주진 않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나한테 줬거든요. 그렇죠? 혹시라도 못 받는다면 그거 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은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내려가 보니까 이제 산부인과 가봤더니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진짜 못 됐죠.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적 비인간적인 세태 7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경제를 이렇게 성장하게는 했지만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아주 못되게 만들었다.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다. 배금주의 이제 금을 더 우선시하는 돈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 우격다짐 그러니까 막 타당한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막 해서 돈을 빌려갖고 10만 원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빌린 것도 있고 미리 월급을 가불했대요. 미리 땡겨 썼대요. 자, 원장 여기 산부인과 원장 금태의 마비츠 안경. 그러니까 이 안경도 아주 차가운 금속성을 떠올리게 해요. 비인간적인 모습. 굉장히 이제 생명보다 돈이 더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니까 좀 못됐죠, 그렇죠? 자, 밑에 그제서야 이렇게 수술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요. 금태의 마비치 안경을 쓴 원장 이 자체도 간접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구나. 아주 굉장히 이제 비인간적이고 이제 조금 몰인정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외양 묘사인 거예요. 간접짓이 안경 썼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러 지금 그런 외양을 가진 이 모습에 산부인과 원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혀를 찼다, 쯔쯔쯔 하는 거 혀를 차는 거죠, 그렇죠? 폄훼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이에요, 상대방을, 그렇죠? 자, 밑에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길이군요, 요 길이죠, 그렇죠?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얼굴도 안 비치고 있고, 맞습니다.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서술자가.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길이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너 같은 나쁜 의사도 있고 생명이 더 우선이어서 수술비가 없어도 바로 꺼내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꺼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의사를 비판했다. 근데 의사가 바보같이 자기도 웃어요. 간단히 뭉쳐버렸다, 뭉치다,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겼다. 그러니까 자기도 농담으로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 나의 말을.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보호자 대기속에서 야 어떻게 자기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었을 때처럼 자기 아들을 얻었을 때처럼 담배만 계속 바깥에서 피고 있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뭐 따뜻한 인정의 소유자 이것도 당연히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인물의 심리 초조한 거죠. 제발 뭐 그런 따뜻한 감정이 일단 바탕이 돼서 이 아주머니도 이 권씨 아내도 잘 순산했으면 좋겠다, 그치?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쵸? 진짜 마음도 따뜻한 사람인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아주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때 강도가 들었고요. 아마 이 복면의 사내가 이제 우리 알고 있다시피 권씨인데 권씨가 지금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쵸? 자,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거, 자, 강도가 초보자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모습 1번이다. 자, 나우 제법 매우 많이 오른쪽에 조금 많이 이런 거 순우리말입니다.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알아차렸다. 안 보이는 것을 내가 알아버렸다. 뭐를 이 사람 초보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점점점 권씨임을 알게 되죠, 그렇죠? 두 번째 내 목을 겨누고 있는 멱살 잡는다 하죠, 그렇죠? 이제 우리의 뭐라고 하죠? 이제 급소 목 안에 정중앙에 자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췄다. 이 강도의 심리도 간접 제시한 거고요, 그렇죠? 몹시 불안하고 긴장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초보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모습 두 번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찔린다면 우발적인 상해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이거 성격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성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부족하고 어설프다. 이제 강도는 아니다. 뭐 이 정도. 성격 X라고 하는 거는 뭐 모자란다라는 말로 성격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청라고 친구들 그 학교에서는 뭐 어쨌든 성격 아니라고 했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학교 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모자란다라는 말. 모자라는 거는 이제 뭐 좀 이렇게 사리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좀 지식이 뭐 조금 떨어지고 지식 수준이 떨어지고 지적 수준이 이런 걸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로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혹시 만약에 헷갈린다면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또 이제 해주시는 걸로. 모자라는 거는 그냥 상태인 거지 그 사람의 성격까지는 아니다. 제 딴에는 진탕 마신술로 이제 용기를 낸 건데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쌤이 그때 관용 표현이라고 했죠. 미역국은 미끄러지는 거고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여기 보면은 강도를 협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도 협박이 무슨 말이냐면 강도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도를 협박하고 있다, 그렇지? 비정상적이죠,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협박하는 것도 있고, 내 말 안 들으면 너가 원하는 거 못 얻을 거야, 막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밑에 자발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어디 가면 저기 화장대 위에는 뭐가 있고요. 그런 강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함부로 막 가볍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강도 입장에서 황당하죠, 권 씨도. 그렇지? 나 강도인데, 맞지? 나는 시험 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봤다. 이제 신경질까지 부리는 것도 그렇죠. 이게 이 모든 게 내가 일부러 배려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권 씨가 권 씨의 이제 그 수술비를 대신 내주긴 했지만 권 씨는 아직 그걸 모르는 거고, 이 권 씨가 강도짓을 한 거를 이제 모른 척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진짜 강도였다면 이런 얘기는 못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빨리 난처해지기 전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그런 게 당신에게 이로울 거요. 협박도 하고 그렇죠. 크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 그러니까 모자라고 어설프죠, 그렇죠? 그리고 강도가 다리를 와들와들 떨고 있는 것도 모자라는 강도,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의 발을 밟아갖고 아이가 막 이러니까 막 이제 엎드려갖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뭔가 많이 지금 좀 이상한 상황이다, 그렇죠? 재미를 줄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죠? 반어적 상황이다, 이퀄 이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재미와 감동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자,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 요거를 또 뭐 그때 뭘 코멘트했냐면 이게 반어적이라는 게 아니라 약간 상황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이다. 강도 자체가 벌써 어감이, 이 강도는 나에게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강도의 행동을 애교스럽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역설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칼도 떨어뜨리고요, 그렇죠? 아이고,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까 아유, 참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그냥 좀 재밌으라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하긴 했지만 너무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게 한 것 같아요. 비아냥거림이 돼버렸죠,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배려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식칼을 옆구리 쪽 허리 차더니 몹시 자존심 상한 표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조금 이제 말이 이제 뭐랄까요? 지금 상황이 좀 맞지는 않아요. 뭔가 이제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이제 권 씨 입장에서는 자, 여기 나와 있구나. 그때 맞아, 이렇게 했던 것 같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아까 직접 제시가 아니라고 했는데 직접 제시라고 해도 되네. 이거를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때 청라고 해서 성격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일단 교과서에는 모자란다라고 있으니까 한번 꼭 좀 물어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 물어볼 기회가 없거나 좀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습서에도 있으니까 일단 제일 안전하게 야, 너 왜 이렇게 모자라냐?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 모르는 건 질문해 주시고.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제 그게 뭔지를 이해하는 거였죠, 그렇죠?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조력이. 왜 편안하게 돌아간다는 말을 썼냐면 일단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걸리거나 이게 붙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다시 징역을 가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놔두고 처자식을 놔두고,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편하게 돌아간다는 거는 이제 그 뭐랄까 좀 강도짓 없었던 걸로 해줄게. 너 아무것도 훔쳐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해를 준 게 없기 때문에 괜찮아.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려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또 배려심과 이해심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나의 성격을 간접 제시했다.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던가 이미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권식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짓밟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려를 해준다고 해서 나름 이렇게 모른 척도 해주고 막 그런 건데 권씨가 확실한 걸 알았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해버린 거야. 좀 약간 이제 뭐랄까 좀 지켜주는 김에 다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네, 조금 이제 권씨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안 돌아오는 거지만, 그렇죠? 그래서 자 밑에 엄청난 자존심이 짓밟힌 이 권씨가 나갑니다, 그렇죠? 어렵다고 외로움이란 법은 없어요.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배려 맞죠? 진짜 도와줬잖아요. 개수장마, 난 그따위 이웃이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좌절감. 여기 이제 사자성어를 쓴 거거든요. 고립무원, 혼자서 서 있고 아무도 도움을 못 받는다. 사고무친, 사방팔방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더라. 그래서 사고무친 고립무원. 지금 이 권씨의 상황을 딱 잘 보여주는 그런 사자성어. 고립무원, 사고무친. 나중에 이렇게 정지시켜놓고 한번 보세요. 자, 대문은 저쪽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는 원래는 안 나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문간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막아선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나는 배려를 해준 거죠. 권씨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려고, 그렇죠? 그랬더니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라고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이렇게 지키는 자신만의 말을 하고 치르게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권씨 미래죠, 이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내가 뭐 돌아누운 거는 심리를 간접 제시했다. 돈을 자기 상의 없이 그 수술비를 내줬다는 사실에 좀 굉장히 불평불만이 있죠. 말은 안 했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의기양양했다, 위풍당당했다. 이거는 태도잖아요, 태도. 어떤 사람의 태도, 아주 자신감 넘치는 태도. 이것이 심리를 간접 제시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제시했냐요가 아니라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간접이죠, 간접. 아주 자신감 넘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직접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어야 되는데 직접이 아니다 하셨죠, 그렇죠? 직접 아니다. 간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직접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권씨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방에 가보니까 아직 그 아내분하고 그 막내는 퇴원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간방에 그 안에 뭐 이제 그 열켤레 그 이제 그 구두가 마치 사열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아주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한 이 살림을 본 걸 확인하고 마지막에 안 돌아오겠구나라는 말도 했고,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갈아신을 한 주일에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었다. 뭐 말이 어렵지만 그 쓰임을 이제 그 10켤레의 구두 중에서 7켤레는 반드시 하루마다 돌아가면서 신으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쉽사리 돌아오지 아니라는 걸 알딸딸하게 알았다. 혼미했다. 걱정과 근심이 많으니까 알딸딸한 건 뭐 술 취했다는 게 아니라 혼미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권씨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또 이중부정이 사용됐죠, 그렇죠? 여기 위에 이중부정.
자,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 그러니까 정부에 뭔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끝까지 그냥 뭐랄까 좀 사찰하고 감시하고 뭐 이랬던 군부 독재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세태 소설이 여기에도 있다. 굉장히 뭐 말이 안 되죠. 반어적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감시하면서 미워하게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웃켈레 구두로 남은 사내를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훈이가 또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카톡 남겨주세요.